여러분, 가계 지출이 폭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가계 지출 중에 고정 지출이 얼마냐. 이게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 지출 중에 비소비 지출이니까 이 고정 지출에 가깝거든요. 뭐 세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매달 나가는 거 말입니다. 매달 관리비라든가 매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많아지면 진짜 가게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2022년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가계 비소비 지출 비율이 와우 26.5%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 말입니다. 가게들 이야기 들으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출 이자 때문에 죽겠다. 관리비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통신비 너무 많이 나온다. 수도요금 장난 아니다. 보험료 이거 미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안 올라간 게 없으니까요. 전기료, 수도세, 난방비 뭐 다 올라갔어요. 건강보험료까지 부담 엄청나게 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말입니다. 결국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6.5%라는 가계 비소비 지출 추이거든요.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22.9%예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3.6%는 더 지금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가계 지출 중에 세금 이자가 포함해서 고정비 지출이 이렇게 커졌다는 건 여러분 저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표를 찾아낼 때 늘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지금 현재는 작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계 고정비 지출이 지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가구당 빚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출이 많은데 빚까지 늘어납니다. 실제 말입니다. 2013년에 가구당 빚은요. 5,54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이에요. 8,652만 원이에요. 진짜 미쳤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국가가 나라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요. 빚이 쌓이거든요. 그 빚이 쌓이는 게 장사를 제대로 해서 아니면 소득이 많아져서 이게 빚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일자리도 그만큼 없고요. 장사도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빚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소비입니다. 가구의 빚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소비할까요?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 쭉 살펴보면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죠. 소비, 수출,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적어도 많을 때는 50%까지 차지해요. 적으면 한 45%까지 내려가고요. 수출은 한 45% 정도 차지하고요. 적으면 40%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투자는 그 나머지 뭐 10%, 15% 차지하는데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물 경제가 어려운 게 바로 소비 문제입니다. 소비 문제. 지금 실제 소비가 보면 작년 내내 떨어졌잖아요. 그죠? 작년 내내. 뭐 추석 앞두고 4.4% 8월에 올라간 것, 작년 12월에 1.4% 올라간 것, 뭐 기저효과도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표상은 올라갔으나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최악이거든요.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가계 지출이 가계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가계 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요. 장기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경제가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는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L자형으로 계속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L자형으로. 지금 가계 비소비 지출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L자형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정답이 돼요. 고정비가 많아지니까 이자가 내고 세금 내고 이런 게 보험료 내고 이런 게 많아지니까 결국은 소비를 덜하게 되고 소비를 덜하게 된 결과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 그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전 TV에서 여러분과 함께 늘 말입니다. 집단지성을 쌓으면서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전망이나 방향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L자형 침체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L자형 침체는 오늘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 아마 여러분도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장기 침체에 대비한 것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가지자. 무조건 일자리를 가지는데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가져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지식도 넓어지고요. 또 기술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나왔을 때는 내 스스로 이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경제적 호구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 예를 들어서 난 빵 굽는 게 재미있다. 그럼 빵집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빵 굽는 거 배우고 그렇게 빵집 자그마하게 내서요. 노후를 즐기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반드시 찾고요. 그걸 만약에 찾았다면 현금을 쌓아가는 것. 지금은요. L자형이라는 건 아직 경기 침체의 최악은 안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V자형처럼 툭 떨어졌다 올라가면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지만 L자형은 못 느껴요. 이게 계속해서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다가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L자형 경기 침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자리를 가지고 반드시 현금을 쌓아가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